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베스트 수학 초등부 고학년 그리고 중등부를 맡고 있는 박경영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을 정말 오래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다 이번 11월 달 안에 모든 영상을 다 올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차례대로 잘 기다렸다가 하나씩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일단 복습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수업 시간 안에서는 시스템을 돌리는 게 그 전체적인 수업 시스템을 돌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업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그리고 해당하는 영상을 살펴봐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학년 1학기 1단원 약수와 배수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단원 약수와 배수. 자, 약수와 배수는 모두 자연수라고 하는 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 자, 쉽게 얘기하면 자연수의 성질을 조금 더 알아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수의 성질, 즉 곱셈과 나눗셈에 관련돼서 자연수의 성질을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수와 배수. 자, 한번 볼까요? 약수라고 하는 아이를 먼저 볼까요? 약수라고 하는 아이의 정의는 자, 주어진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의 모임이에요. 자, 주어진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의 모임.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눈으로 실제로 예시를 보면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8의 약수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8의 약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8을 일일이 8까지 오는 자연수까지 나눠주면 돼요. 자, 보여줄게요. 8의 약수를 찾는 방법, 주어진 자연수 8을 나눠주는데, 자, 1부터 어디까지? 주어진 자연수 8까지. 각각 한 번씩 다 나눠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나오면, 자, 한번 이거를 풀어보면, 1, 8 나누기 2, 8 나누기 3, 8 나누기 4, 8 나누기 5, 8 나누기 6, 8 나누기 7, 어디까지? 8 나누기 8. 자, 주어진 자연수까지. 어디부터? 1부터. 이렇게 실제로 해봐서 나누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얘는 2고, 나머지 2. 몫이 2. 얘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 몫이 1. 자, 여기에서 나누어 떨어진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 있죠? 자, 나누어 떨어진 아이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 나누었던 수들. 요 아이들이 8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부터 8까지 이렇게 실제로 한 다음에 따져보니까 1, 2, 4, 8이라고 하는 아이가 8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요렇게 처음에 조그맣게, 자, 이게 로마자인데 이게 1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한 이유는 다른 게 더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약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준 1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방법. 이렇게 1이라고 쓴 거는 두 번째가 더 있어요. 약수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 두 번째 방법, 곱셈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자, 두 번째 방법. 곱셈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자, 곱셈 활용. 곱셈식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공법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왜냐하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 양쪽에 끼고 샐러드 양쪽에 끼고 그 다음 양상추 양쪽에 끼고 그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스를 안에 끼듯이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서 안에 완성해가는 모양이라서 샌드위치 공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곱셈을 활용한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12의 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자, 여러분,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1에서부터 12를 일일이 다 나눠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굳이 그렇게 12번을 다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어디서부터요? 1부터. 자, 근데 1이라고 하는 아이를, 1은 반드시 나눠줘요. 모든 자연수의 약수로서 1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존재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약수로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1과 얘를 곱해져서 만들 수 있는 12는 누굴까요? 아, 말이 바뀌었네. 1과 누가 곱해져야 12라고 하는 주어진 자연수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1과 누구? 12가 곱해졌을 때 주어진 12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12는 짝수예요. 여러분 홀수 짝수 아시죠? 홀수 짝수. 짝수는요, 반드시 2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짝수는 반드시 2로 나눠져요. 자, 그럼 2하고 누구랑 곱해져야 12가 나올까요? 6입니다. 그래서 2와 6은 12의 약수로서 존재해요. 그 다음, 1부터 어디까지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부터 2, 그 다음에 3을 해볼까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마침 있네요. 그래서 3과 4가, 맞은편에 있던 4가 12의 약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그럼 끝이 어디냐? 자, 시작은 1과 자기 자신이 시작해서요. 어디에서 끝나냐?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다 보면 중간에 샌드위치에 더 이상 끼울 수 없을 때까지 3과 4 사이에는 더 이상 자연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수가 없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연수가 없을 때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없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1과 12 안의 약수를 모두 다 찾은 거예요. 이거를 샌드위치 공법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서 바깥에서부터 안에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샌드위치 곱셈을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처음에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하죠.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냐? 수가 이렇게 커져도, 그죠? 수가 이렇게 커져도 1부터 36까지 몇 번 해야 돼요? 원래 때는 일일이 다 하려면, 그죠? 36번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운 방법, 곱셈 활용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볼게요. 다시 36의 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자, 1과 누구는?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주어진 자연수의 약수이다. 그 다음에 36이 짝수죠? 짝수는 반드시 뭐로 나뉜다? 2로 나뉜다. 자, 2로 나뉘어서 여기 곱해지는, 누가 곱해지면 그러면 36이 될까요? 그쵸. 18이죠. 자, 18과 2가 곱해지면 3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누구랑 곱해지면 돼요? 12랑 곱해지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4 될까요? 예, 그렇죠. 4단을 외워보니까 4하고 9하고 만나면 36이 나오죠. 그 다음 5 될까요? 5는 안 되고요. 6은 될까요? 6, 예, 됩니다. 6, 6에
36이라고 하는 아이가 또 나오네요. 그럼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6까지 다 따져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수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끝난다라고 얘기했었죠? 시작은 1과 자기 자신, 끝은 더 이상 그 사이에서 자연수가 나타나지 않을 때 끝난다. 자, 여기에 맞춰서 모든 주어진 자연수의 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정도는 정말 쉬운 겁니다. 꿀잼! 그 약수 얘기를 잘 들으셨죠? 약수 얘기를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아이 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배수는 자, 어떤 아이들을 배수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자연수에 뭐라고요? 주어진 자연수에 자연수 배를 합니다.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아까 약수처럼 똑같이 예시를 보여줄 거니까 당황하지 마. 자연수 배를 하여 여기선 나타난 결과들의 모임 이렇게 약속된 아이들을 배수라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연수를 한번 정해볼까요? 주어진 자연수 6이라고 하고 6의 배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주어진 자연수의 자연수 배를 할 겁니다. 자, 이 자연수 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배라는 말은 먹는 배도 아니고요, 타는 배도 아니고 사람 배도 아니에요. 이 배는 곱해졌다라고 할 때 그 배수예요. 몇 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배자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6의 배수 6을 곱해줍니다. 자연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자연수를 1부터 계속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1, 6 곱하기 2, 6 곱하기 3, 6 곱하기 4, 6 곱하기 5,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마치 구구단 아시죠? 구구단처럼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는 아이들로 나타난 결과들, 이 곱해져서 나타난 결과들이 6의 배수예요. 이해되죠? 자, 6일은 6, 6, 12, 6, 3, 18, 6, 4, 24, 6, 5, 30, 블라블라블라. 자, 그럼 배수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끝이 없이 나온다. 끝없이 존재한다. 자, 끝없이 나타난다. 끝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연수배에서 곱셈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 배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이 배수는 뭐 주어진 문제에서 풀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세 번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약수와 배수의 관계,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는 아예 통틀어서 형식을 외워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통틀어서 형식을 외워둬라. 보통 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주어진 자연수를 곱셈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보세요. 주어진 자연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주어진 자연수, 이번에는 한번 9를 해볼까요? 9라고 하는 자연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곱셈식으로 1 곱하기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죠? 또 9라고 하는 아이는 3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곱셈식에 나타난 이 숫자들은, 이 곱셈식에 나타난 숫자들은 9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1, 3, 9는 9의 약수이고, 거꾸로 그러면 9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9는
1과 3과 9의 배수이다. 이렇게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곱셈식을 두고서 서로 뗄래야 맞은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이 곱셈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약수와 배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어진 자연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덧셈 아니에요? 뺄셈 아니에요? 나눗셈 아니에요?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자, 여기 곱셈식에 나타났던 일상구는 자, 주어진 구의 약수이고 주어진 수 9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는 1과 3과 9의 배수이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배수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고 예전 같은 한 10년 전 같은 경우 선생님이 과외를 하러 돌아다니던 한 10년, 15년 전? 아니다, 그거 좀 너무 길었고 10년 전쯤에는요 이게 아는 사람들만 몰래 쉬쉬 내려왔던 그런 아이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 배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배수 판정법. 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직접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수가 어떤 수의 약수이고 주어진 수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여러분이 숫자가 한 자리거나 두 자리 정도만 되면요 그냥 쉽게 약수 배수 찾을 수 있겠지만 뭐 두 자리 수인데도 좀 큰 수, 막 70, 80 넘어가고 세 자리 수, 막 100이 넘어가는 수가 어떤 수를 약수로 갖고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지를 거꾸로 찾으려면 여러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연수가 좀 크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쉽게 그 아이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를 찾아내는 방법, 그게 바로 배수 판정법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면 여러분은 이제 클래스가 조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클래스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자, 주어진 아이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였죠? 예, 맞습니다. 주어진 아이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방법은 1의 자리를 살펴보고 그 아이가 짝수면 주어진 아이는 항상 2의 배수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주어진 아이가 2를 약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어렵지 않고요. 자, 두 번째, 2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 아이가 있어서 같이 짝꿍으로 묶어서 외워두세요. 5의 배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1의 자리, 여기도 1의 자리만 보면 됩니다. 5의 배수도 1의 자리만 살펴보면 1의 자리가 0 또는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아이들도 항상 5의 배수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거꾸로 5를 약수로 갖는 아이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3의 배수 한번 알아볼게요. 3의 배수는 약간 조금 복잡한데 오히려 기억하기 쉬워요. 자,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아이는 3의 배수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숫자가 큰 아이들의 배수나 약수를 찾고 싶을 때 쓴다 그랬죠? 숫자가 큰 걸 볼까요? 1236. 이 아이가 3을 약수로 가질까? 이 아이가 3의 배수일까? 알아보려면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36을 3으로 나눠봐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자리 숫자들을 합해보자. 각 자리 숫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합해보자. 숫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을 해보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오죠.
12가 나온다는 얘기는 12가 3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3의 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36 자체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의심스럽습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맞는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자, 9의 배수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외우도록 할게요. 9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9의 배수도 각자리 숫자들의 합이 9의 배수이다 라면 9의 배수이다 라면 그 아이는 9의 배수가 돼요. 자, 여기 1236은 12로서 9의 배수는 안 되죠? 9의 배수는 안 되지만 3의 배수는 됩니다. 뭐 하나 볼까요? 627. 627은 그럼 9의 배수? 627 말고 그럼 딴 좀 바꿔보자. 927로 바꾸자. 927. 얘는 각자의 숫자 9 더하기 2 더하기 7이죠? 그래서 얘가 18, 18이 되고요. 18은 9의 배수 맞아요? 그러면 927도 9의 배수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실제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2개 더 해줄게요. 2개 더 해줄게. 자, 이번엔 4의 배수. 4의 배수는, 자, 어디까지 보냐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있죠? 10의 자리, 1의 자리, 이 두 자리를 봐요. 끝에 두 자리를 살펴봤을 때, 그게 4의 배수이면, 주어진 아이도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와 또 뭐가 있냐면 0, 0 이렇게. 끝에 두 자리를 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봤더니 200 이렇게 나왔다. 끝자리 두 개가 0이죠? 00이죠? 얘는 4의 배수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624 얘도 24 보이죠? 24는 4의 배수 맞죠? 얘는 4의 배수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의 배수. 8의 배수는 100과 10과 1의 자리, 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세 자리만 살펴봤더니 그게 8의 배수가 되더라. 그러면 그 아이는 8의 배수가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럼 뭐 많이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는 안 나오고요. 가끔 자주 나오는 건 이제 이 2, 3, 2, 5, 4, 3 요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9의 배수하고 8의 배수는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정리를 해주고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줄게요. 마지막 6의 배수. 6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방법은 자 이거는 공통이에요. 공통. 6이 누구랑 누구랑 곱해져서 만들어져요? 2와 3으로 곱해져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6의 배수는 어떤 특징을 갖냐? 2의 배수와 3의 배수 특징을 공통으로 가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의 자리가 짝수이며 각자리 숫자의 합이 각자리 숫자들의 합이 어떻게? 3의 배수가 되는 요렇게 되는 경우가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배수 판정법 여러분의 클래스를 높이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셔서 더 나은 수학을 하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끝.